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블로로 목표 대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니까 태블로 접속부터 데이터 연결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태블로를 이미 익숙하게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 내용을 봐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태블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각자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첫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본인의 팀 폴더가 보이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저희는 여기 있는 이 탐색이나 이 탐색을 눌러서 밖으로 좀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태블로 샘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저하고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저하고 동일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블로 샘플로 이동을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태블로 그까짓 거 껌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저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실적 데이터를 먼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둘 다 필요한데요. 어느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지만 따라하기 쉽도록 순서를 정해서 1번부터 연결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새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 저희가 단체 교육을 받았을 때 실습했던 화면하고 동일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 데이터는 연결이 끝난 거고요. 두 번째로 목표 데이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데이터는 이 단축 여기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새 데이터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누르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말고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태블로 그까짓 거 껌이지라고 되어 있던 폴더 안에 목표 데이터도 있었으니까 같은 폴더에서 이 목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원본 추가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되었을 건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쪽 데이터 부분에 이 목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1번 실적 데이터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모두 데이터 연결에 성공하신 거예요. 데이터 연결이 되었으니 이제 실적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매출 연도별 막대 그래프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매출 일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매출 금액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차트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표현 방식을 닫으면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좀 이상해요. 2012년도는 2010년, 11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안 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금 2012년 5월 19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0년과 11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가 있지만 올해는 5월 19일까지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연도의 데이터를 다 합치면 절대적으로 비교가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의 동기까지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년 동기 비교 필터를 만들 겁니다. 차원에 있는 옆에 우측 아래 삼각형을 누르면 계산된 필드 만들기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고 팝업 창에다가 제목은 우리가 동기간 비교 필터라고 넣을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출일자의 가장 최근 값은 맥스 값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최대값을 보면 결국에 오늘 날짜일 거잖아요. 그 오늘 날짜의 월 숫자를 가지고 100을 곱한 다음에 매출일자의 최근값에 다시 1 숫자를 가지고 월 숫자에 100을 곱한 거하고 더하면 월월 11에 해당하는 4자리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그 숫자를 각각의 데이터에 있는 매출일자의 월과 1을 가지고 만든 월월 11 숫자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일자에 있는 월월 1일 숫자가 최근 날짜의 월월 1일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동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비교를 해서 동기 간의 비교 필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셨으면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측 차원 패널에 동기 간 비교 필터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걸 끌어서 필터 항목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놓으면 동기간 비교 필터 항목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타나는데요. 널, 거짓, 참이 있지만 우리는 전체 동기간 비교 중에서 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서로 비교할 만한 수치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동기간 비교 필터를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나면 이제 브랜드별로 매출을 나눠서 보고 싶을 텐데요. 화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브랜드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소와 대리점 부분을 가지고 브랜드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시디즈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요 관계사라고 되어 있는 것에 퍼시스, 일룸 같은 관계사 매출이 들어가는 것 같고 수출 사업소에 수출로 팔리는 물건이 모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시디즈가 직접 판매하는, 내수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룹 만들기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겁니다. 먼저 관계사가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사만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관계사를 클릭한 상태에서 잠깐 기다리면 이 항목만 유지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관계사만 남게 되는데 요 뒤에다가 대리점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관계사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보니까 각각 브랜드에 맞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일룸은 일룸끼리, 팀스는 팀스끼리, 퍼시스는 퍼시스끼리 묶어줄 겁니다. 먼저 일룸을 하나 선택을 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에 있는 일룸 충주 1을 누르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연결된 데이터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클립 모양의 멤버 그룹화라는 기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팀스도 작업을 하고요. 퍼시스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바로스 성남이랑 임직원 판매인데 이 둘은 사실 매출 분석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묶어줄 건데 바로스 성남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임직원 판매를 누르면 아까와는 다르게 연결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는 상관없이 각각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멤버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류는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화를 하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대리점 그룹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만들어지고, 이 차원은 원래 있던 거를 그룹화해서 만든 차원이다 라는 뜻으로 앞에 클립 모양이 붙습니다. 이 대리점 그룹에 있는 아래 방향 삼각형을 눌러서 그룹 편집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그룹 편집 메뉴에 보시면 결국 필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차원명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대리점 그룹이라는 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름도 브랜드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목록이 있는 거를 쭉 내리다 보면 아까 우리가 묶었던 바로스 성남 및 임직원 판매가 리스트로 보일 거예요. 이거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얘네는 나중에 제외할 거니까 제외라는 이름을 붙일 거고, 동일하게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일룸도 있어서 일룸도 이름을 바꿀 거고요. 팀스와 퍼시스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창을 닫고 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그룹들의 이름이 모두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계사에 있는 브랜드 정리는 끝났고, 아까 수출사업소도 정리를 했어야 됐잖아요. 이 수출사업소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터에 있는 사업소 관계사를 제외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전체 사업소가 또 다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수출사업소만을 클릭한 다음에 이 항목을 유지를 누르고 다시 이때 나온 요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름을 그룹 편집에 가서 바꿔줄게요. 그리고 또 수출사업소만 되어 있는 필터를 제외해서 보면 나머지 이제 대리점 리스트들은 CD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관계사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수출사업소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제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사와 수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만 보이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전체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 열에 있는 대리점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멤버 그룹화를 눌러주면 전체가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브랜드로 가서 그룹 편집 들어가면 이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브랜드 구분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브랜드가 사업소보다 상위 개념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놓고 보면 지금은 이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를 제외를 해줄게요. 브랜드, 수출은 수출사업소, CD즈는 여러가지 사업소가 묶여서 CD즈 매출이 발생하고 일룸은 관계사 안에 있는 매출 중에서 일룸에 해당하는 게 나올 거고 팀스도 그렇고 퍼시스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된 거 보면은 잘 브랜드 구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원했던 대로 브랜드 구분이 들어가 있는 막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트를 다 지우고 우리가 쓸 거는 브랜드와 매출 연도가 들어간 매출 일자 그리고 매출 금액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만들 거고 표현 방식에 가서 막대 그래프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랑은 좀 모양이 달라요. 매출 연도가 이렇게 가로로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게 수출 다음에 매출 연도가 위에 다시 세로로 2010년, 11년, 12년 그 다음에 CD즈 다음에 매출 연도가 2010년, 11년, 12년 이런 식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열에 있는 연 매출 일자를 클릭해서 브랜드 뒤에다가 놓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대로 각각의 브랜드별로 연도별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동기간 비교 필터를 넣어서 참인 것만 해주면 오늘 날짜까지의 동기간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외는 아까 큰 의미가 없는 항목이었으니까 얘는 클릭을 해서 제외를 눌러주면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 목표 값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추가하기 전에 먼저 목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 목표 기준 날짜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은 매출일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이름이 바뀐 거 옆에 빨간색 링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매출일자와 뒤에 있는 매출일자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이름을 기준으로 각각 데이터가 같으면 연결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브랜드하고 서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 이 열에 데이터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매출일자가 같고 브랜드가 같으면 그거를 목표값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측정값에 있는 목표 금액을 여기 있는 세부 정보에 끌어다 줍니다. 그러면 화면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 세부 정보라는 것은 나중에 이 그래프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목표 금액을 쓸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분석이라고 있는 탭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참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셀에다가 이 참조선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집 메뉴가 나올 거예요. 아까 있었던 그 테이블 패널 셀은 여기에도 똑같이 있는데 태블러에서 테이블이라고 선택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널은 이 그래프에서 좀 큰 분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셀은 이 그래프가 그려진 하나의 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12년도의 브랜드를 기준으로 목표값을 정할 거기 때문에 셀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 밑에서 이제 값을 설정을 해줄 건데 이 그래프에 나타난 선의 값은 좀 전에 우리가 여기 세부 정보에 넣었던 합계 목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릴 거고 계산은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을 평균이라고 두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합계나 평균이 별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값이 브랜드와 연도별로 더해진 값이 이 그래프에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이블이라고 돼 있으면 이 선에 어떤 말을 표현해 줄 거냐를 선택해 주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에 나타난 오른쪽 박스에다가 목표하고 콜론을 쓴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아래 삼각형을 눌러서 값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목표 콜론에다가 그 옆에 실제 목표 값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목표값 표현해 주는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로 표현을 해볼 것은 지금 2010년 대비 2011년도의 성장률이 어떤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의 매출액 성장이 어떤지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출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그래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매출 금액을 끌어다가 레이블이라는 것에다가 올려놓으면 지금은 절대적인 매출 금액이 각각 막대 그래프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절대 숫자가 아니라 전년 대비 얼만큼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레이블에 끌어서 생긴 이 합계 매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아래 방향 삼각형을 누르면 퀵테이블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퀵테이블 계산에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전년 대비 얼만큼 늘었는지 혹은 얼만큼 줄었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장률이 아니라 아까처럼 숫자 매출액이 보이고 성장률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표현되는 우리가 이게 툴팁 혹은 도구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구 설명에 표함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등변 삼각형이 옆에 표시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아까 썼던 이 퀵테이블 계산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의 앞에 있는 이 텍스트 아이콘을 누르면 이것을 텍스트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도구 설명을 클릭을 하면 숫자가 없어지고 밑에 있는 이전 매출일자 연도에서 매출 금액에 대한 퍼센트 차이, 이 말이 결국에 전년 대비 얼만큼 성장했냐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에는 매출액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와 동일하게 매출 금액을 끌어서 레이블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처음에 표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매출 금액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원했던 목표 대비 달성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성장률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표현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눈에 잘 띄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작업들을 해주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2012년이기 때문에 연도 순서를 2012년이 제일 위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연 매출일자라고 되어 있는 것의 아래 삼각형을 누르고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내림차순 순서로 바꾸면 2012년도부터 10년도 순서로 거꾸로 나타날 테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 지금 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표현이 잘 안 돼서 2012년도만 중요한 색깔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매출 일자를 끌어다가 색상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올려놓으면 기본으로 설정된 색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2011년도, 10년도를 자세히 보고 싶은 거는 아니고 그냥 비교의 수치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보기 좋게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색상 편집을 누르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2012년도는 진한 파란색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개를 회색으로 바꿀 건데 지금 여기엔 회색이 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다른 회색을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시애틀의 회색이라는 색상 팔레트를 선택을 하면 회색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2011년도는 조금 진한 회색, 그 다음에 2010년도는 조금 연한 회색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2012년도만 눈에 띄는 색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12년도 색상 파란색이 싫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다른 메뉴들 통해서 좀 색깔을 더 눈에 띄는 색깔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고 나면 조금 이제
불편해 보이는 게 이 숫자들의 자릿수가 너무 커서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100만 단위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100만 단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합계 매출 금액에 있는 우측의 삼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서식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숫자 서식을 누르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고 우리는 단위를 100만 단위로 할 거고 소수점 뒤에 자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소수 자리는 0으로 표현을 해주면 M 밀리언이라는 의미의 M이 붙은 숫자로 표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구분기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콤마를 표현해 줄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니까 이 상태에서 닫습니다. 그리고 목표 역시도 이렇게 많은 뒤에 자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합계 목표 금액에 되어 있는 아래 방향 삼각형을 누르고 숫자 서식을 눌러서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방식을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그래프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CD즈 회사 소속이라면 제일 먼저 CD즈게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는 CD즈에서 수출한 내용이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엔 퍼시스, 일룸, 팀스 순으로 매출이 얼마인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브랜드의 오른쪽 삼각형을 누르면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정렬 메뉴를 누르면 데이터 원본 순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바꿀 거기 때문에 수동을 누르고요. 이 수동으로 여기 있는 이 리스트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순서와 동일하게 화면에도 바뀌었죠? 이러고 닫으면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냐? 사실은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연도를 위에서 아래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년 대비라고 계산을 하면 2012년도는 2011년도보다 더 성장했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전년 대비가 나오지 않았고 2011년도도 2010년보다 훨씬 성장했는데 마이너스 8.7%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까는 이 위에서 아래 방향 순서대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아래에서 위에 순서대로 순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있던 합계 매출 금액의 퍼센트 전년 대비 성장률을 계산했던 게 요 항목이죠. 이 항목에 삼각형을 누르면 퀵테이블 계산했던 것 중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이전과 비교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연도가 내림차순으로 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을 기준으로 앞에 걸 계산을 해야지 전년 대비 성장률이 맞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이라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시 툴팁을 올려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 매출일자 연도에 따른 퍼센트 차이가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진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프만 보면 여기서 끝날 텐데요. 우리는 조금 더 깔끔하게 화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브랜드와 사업소, 대리점은 사실 같은 개념이잖아요. 브랜드 밑에 사업소가 있고 사업소 밑에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계층이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것들로 묶어줄 거예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브랜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사업소 밑에 이렇게 색깔이 생겼을 때 놓으면 이런 계층 만들기라는 팝업이 뜨는데 이때 이름을 저는 유통구분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 있는 이렇게 조직도 모양이 생기고 유통구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단축의 의미가 있는 꺽쇠를 누르면 브랜드 밑에 사업소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대리점도 넣는 거기 때문에 대리점도 선택한 상태에서 똑같이 끌어다가 사업소 아래다가 이렇게 놓으면 네, 우리가 원하는 계층의 순서대로 유통 구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세트 코드, 세트 색상, 단품 코드, 단품 색상 요것도 할 수 있겠죠? 네, 요런 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해보자 했던 전년 대비 성장률과 목표 대비 달성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를 다 완성해 보았어요. 처음이라서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금방 몇 개만 따라해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